오늘은 제 28회 도당 안창호 포럼으로 특히 6월달이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당 선생님을 생각한다 하는 제목으로 4번에 걸쳐서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영석 교수님이 강좌를 해주셨고 오늘은 이은선 세종대 명예교수님이 해주시게 되고 다음 주에는 신용화 선생님이 아주 그 다음 주에는 요즘 유튜버에 많이 나오는 서정욱 변호사가 4번에 걸쳐서 이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도단 선생님을 생각하는 강좌를 하고 오늘 그 2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비도 오고 또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이런 모임에 참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강좌는 강좌를 하신 후에 우리가 유튜브로 방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이 전달하셔서 도단 선생님을 생각하고 도단 선생님 어떤 분이시라 할지 많이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선 세종대명예 교수님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도 처음 올 정도로 도산 선생님을 늦게 발견해서 굉장히 마음이 죄송한 마음으로 제가 여기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또 이사장님께서 제가 썼던 글을 좋게 보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 1시간 정도 제가 쓴 글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해한 도산 선생님에 대한 그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막 와서 보니까 보냈던 원고하고 조금 그 차이가 있어서 그 양과 그런 것들을 조금 참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원고를 천천히 읽는 것으로 저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익히 많이 들어서 지금 다시 말하는 것이 그렇게 새롭게 들리지 않을 수 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거리가 그의 이름을 딴 것이고 그를 기념하는 공원이 있으며 그가 했다는 여러 말들이 우리 삶에서 종종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말하라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도 오늘 다시 그의 삶과 인격, 그가 1878년 평양 대동강 도롱섬에서 태어나서 1938년 6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기까지의 길을 다시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2019년의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이어서 2020년에는 1950년 한국전쟁,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주화운동,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등 20세기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주, 민주화 통일을 위해 있었던 기축사건의 대표적 기념일들이 줄줄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창호 선생님을 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서세 동점의 큰 전환기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20세기 전반기 역사 전개에서 선생은 여러 중충적 역할과 활동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근본적 토대를 놓으신 분 중에 하나이고 거기에 더해서 특히 그의 참과 진실, 정직과 인간 말의 약속에 대한 강조가
오늘 21세기 포스트 트루스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현실뿐 아니라 인류 문명의 정황은 참은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이며 왜 역사와 사실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더 많은 사람의 동의를 끌어내어서 특정 의견과 입장과 관점을 사실과 진실로 포장하고 왜곡시키는 일이 빈번하고 그것으로서 현실과 실제를 호도하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가 되었습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모두 끝났지만 요사이 영화 그대가 조국으로 다시 뜨거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조국 또는 윤석열 사태나 지금은 영부인이 되었지만 이전에 주가 조작이나 학력 위조 사건 등 더 오래되고 또 포괄적인 차원에서 일본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정의연 사태 또는 엠번방 사건 등이 모두 그 적나라한 증거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속내를 폭로한 존 볼턴이나 그 한 당사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21세기 세계 정치가 어느 정도로 거짓과 왜곡, 자기 이익의 전쟁터로 전락했는지를 실감했었습니다. 그 모든 것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겪고 있는 인류의 미래가 매우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한반도의 현실은 거짓과 겉모술수, 핵무기 등의 물리적 힘만을 내세우는 세계 강대국들의 횡포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84년 16세 때 평양에서 겪은 청일전쟁에서 나라에 힘이 없으므로 남이 들어와서 마구 전쟁을 저지르는 것을 목도한 안창호 선생은 우선 나라의 힘을 길러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서울로 와서 구세학당, 오늘의 경신학교에 들어가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후 그의 삶의 여정은 우리가 익히 들었듯이 미국과 상해, 만주와 유럽 등 온 세계를 거치면서 어떻게든 나라의 독립과 자주 주체를 이루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노선을 달리하면서 분쟁하는 그룹들을 연결하여서 하나 되게 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간 조종자와 화해자, 조직가의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21세기를 사는 본인에게 특히 다가온 주제와 개념은 그의 진실과 거짓 없음에 대한 강조였고 특히 오늘날 극도의 개인주의와 자아중심주의가 판치는 시대에서 선생의 일관된 대공주의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으로 택한 점진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유교 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통합적 영성과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도산은 일생 3개의 학교를 세웠는데 그중 1899년 22세의 나이로 고향 평남 강서에 설립한 점진학교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도 잘 드러나는 대로 선생님은 민중의 계몽에서도 그렇고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방식에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각과 그들의 바른 인격 확립과 고향을 제일 중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진적으로 민중의 자각을 기다리고 스스로 지도자로 나서는 것보다는 철저히 지공무사의 방식으로 민중 속에서 지도자를 발견하면서 거기서 민심을 일구게 하는 방식을 선호하셨습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원칙과 방식은 그가 서재필, 이상제, 윤치호 등의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 활동에서 배우고 당시 행한 유명한 쾌재정의 연설에서부터 생애 마지막 활동까지 고수되었습니다. 1902년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을사늑약으로 나라가 주권을 잃자 돌아와서 신민회를 조직하고 1907년 평양에 세운 대성학교,
한일 병탄으로 완전히 독립을 잃어버리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19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발기한 흥사단 운동, 3.1운동 후 상해에 세워진 임시정부의 분열과 해체를 막기 위해 소집한 국민대표회, 또한 1924년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이상촌 건설을 위해 북만주 등을 탐사하며 남경에 세운 동명학원과 1928년 이동용, 이시영, 김구 등과 함께 상해에서 결성한 한국독립당 등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구 폭탄 사건 때 한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외출했다가 체포되어 고국의 감옥에 살았고 다시 동우의 사건으로 재수감되어 1938년 순국하기까지 지속해서 수행된 것을 말합니다. 그가 말년에 2년어를 평양 근처 대보산 기슭에 송태 산장을 일구어 민족 정신의 고취와 수양을 도모한 것도 모두 같은 기초 정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은 우리 민족이 힘을 잃고 도탄에 빠진 가장 큰 요인이 참을 잃고 거짓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을 잃고 공담 공론으로 분쟁에 빠지고 책임을 남에게 미루며 쉽게 낙담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 방법을 멀리서 찾지 말고 먼저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되는 속임을 버리고 각 개인의 가슴 가운데 진실과 정직을 모셔야겠습니다 하고 강변했습니다. 그가 세운 학교의 생도들에게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농담으로라도 거짓을 하지 말아라, 꿈에라도 성실을 일커든 통회하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셨는데 그는 적 앞에서도 침묵은 할지언정 거짓말은 말라고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은 당시 포악한 일제의 침략과 찬탈 앞에서 어쩌면 아주 순진하게 들리고 이것이야말로 공리공담처럼 보일 수 있고 오늘 참과 진실이 더 고려되지 않는 포스트트루스 시대에는 더더욱이 그 의미가 다한 것 같은 이러한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강조하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근거로 이 이야기가 여전히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그와 같은 진실 고수가 더욱 기묘하다고 강조하며 다시 가져오고자 하는가? 본인은 그 대답이 다름 아니라 곧 그의 어린 시절부터의 공부 환경과 오래 축적된 참과 무실 역행의 삶 자체 안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선생에 대한 연구는 그를 주로 한 사람의 기독인으로 보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당시 나라의 힘을 기르고자 서울로 올라와서 예수교 장로교의 교인이 되었고 1902년 선교사 밀러 목사의 주재로 지금의 세브란스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으로 가서 영어와 신학을 배운 배경이 그를 주로 기독교인으로 규정해온 배경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본인은 그가 그 기독교 신앙보다도 그의 삶과 사고를 더 근본적으로 기쳐놓고 지지한 것은 그가 받은 오랜 집안 내력의 유교적 가르침과 무실 역행의 실행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고려말 충신 안양의 후손으로 어린 시절 천자문을 공부하다가 9세부터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고 14세부터 16세까지 당시 성리학자 김현진 문화에서 한학과 성리학을 배웠으며 거기서 함께 공부하던 연상의 청년 성각자 필대은을 만나 시국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학 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이 있었던 1894년 전후 서당에서 만난 선배 필대윤은 중국 고종과 중국 당대 신서들을 많이 읽은 성각적 민족의식을 갖고 있던 청년이었는데 동학당의 참모가 되기도 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됩니다. 본인은 이처럼 도산이 근대 서구 기독교 신앙을 접하기 이전 체득하고 있던 유교 공부의 위기지학적 성격과 천하위공, 천하는 만인의 것이란 의식, 비난한 집안 살림으로 15세까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실제와 삶에서 집안일을 도우며 공부한 것 등이
그의 지성 일관과 무실 역행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익히 들었듯이 그는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그곳 한인동포의 불결하고 비인간적인 생활의 모습을 보고서 공부를 접어두고 몸소 청소부가 되어서 동포들의 생활개조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청소 인부로 일하면서 성실과 신으로서 그곳 사람들의 한인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도사는 그렇게 민족 각 사람의 인격과 삶을 건전하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건강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그들을 참된 선비로 기르는 일, 즉 흥사의 일이야말로 진정한 구국의 일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보듯이 도산 스스로가 삶과 배움을 직접 몸과 마음으로 실행하면서 사실과 진실이 어떻게 인간 공동체 삶에서 토대가 되며 만약 그것이 오늘 포스트 트루스 시대처럼 무시된다면 이 세상 삶은 지지대가 없이 온통 만인 대 만인의 싸움과 투쟁으로 전락할 것을 직관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실과 진실, 정직과 약속이 중요한 것을 알았고 이후 매일의 생활에서 그것을 올바른 예의 범절로 습관화해서 체화하며 살았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그는 항상 정결한 삶과 깨끗한 주변 환경을 유지했고 성경뿐 아니라 유교 경전을 읽으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참선하고 반복해서 좌선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산 연구가 박재순 박사는 최근 도산으로부터 이어지는 한국 근현대 생명 철학의 계보의 시작을 안창호 선생님으로도 보면서 그것이 이승훈, 유용모, 함석헌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서의 정신적 후에 함석헌은 그의 글 남강, 도산, 고당에서 자신이 큰 스승으로 생각하는 도산이 평생 좋아하는 글귀가 오직 지극한 정성이어야만 능히 물건에 움직이지 않고 오직 지극한 정성이어야만 능히 그 물건을 움직인다였다고 밝혔습니다. 유교 중용의 성을 도산의 핵심 사상으로 든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렇듯 자신이 기도하는 모든 일을 오로지 참을 따르고 거짓을 버리고 허와 위가 아닌 진과 정으로 기초를 삼는 일로 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스스로가 더욱더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라고 믿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와 같은 흥사단 정신을 따르고자 하는 단원을 뽑는 인터뷰에서 비유하기를 지금 수억 명이 되는 예수교도 처음 예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건전한 한 사람의 인격자로부터 시작해서 민족의 재생과 부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흥사단은 정치단체도 아니고 혁명단체도 아닌 수양단체로서 일종의 신성단결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즉 도산의 참과 진실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통상의 예수교 교류처럼 어떤 십자가의 공로로 속죄받는다는 속죄신앙 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깊은 내재신적 초월신앙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그리하여 자신의 일생사업이 된 흥사단이나 동무회의 일을 일종의 성인을 목적으로 인격을 수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즉 성인지도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고마우시고 크신 선생님이라고 평할 뿐이었다고 하고 그의 사랑론과 평화론도 그가 스스로 생각해내고 스스로 믿은 것이지 누구의 설이나 어떤 신앙에 의거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평을 듣습니다. 여기서 본인은 다시 앞서 언급한 함석헌의 경고가 생각났습니다. 함석헌은 평북 용천 출신으로 일찍부터 그곳에 유입된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크게 주체가 일깨워지고 인격적 하나님 신앙을 얻게 되었지만 그는 또다시 보수화된 기독교가 강조하는 대속의 교리가 다시 우리 인격을 억압하고 교권적 중개자의 노예로 만드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밝히기를 인격은 결코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유하고 생각하는 인격에게 대속은 고마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모독으로 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참으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예수의 그리스도가 예수에게서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 속에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고 밝히면서 중보의 소리를 많이 하는 종교는 협잡 종교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종교는 노력의 종교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본인은 이런 함석헌이 그의 스승 유영모와 함께 일군 CR 사상이 바로 우리의 전통적인 언어로 인의 사유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보고 그를 한 사람의 인의 사유라고 표현하기도 하면서 그 시원이 안창호 선생님의 인격에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야말로 동아시아의 유교 문명과 서구 기독교 문명이 함께 탄생시킨 참된 인간성의 영성의 지도자라고 보고 싶고 그 진실과 무실 역행의 가르침은 오늘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참과 정과 선의 깊은 의미를 새롭게 지시해 준다고 봅니다. 즉 그는 맹자 진심 하장에 선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믿음이란 내 몸에 있는 것이라는 언술대로 선과 의란 인간 누구나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원해서 참과 진실 정의를 알아보는 믿음이란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무실과 역행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대한독립운동의 순국자일 뿐 아니라 앞으로 인류가 더욱 필요를 하는 인류 보편 종교의 진정한 순교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포스트 트루스와 탈종교화 시대를 다시 새롭게 넘어설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가 된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겉모습은 아주 적게 종교적이지만 내면은 풍성하게 영성적인 참된 영성적인 진교로서의 흥사단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 강우 겸전의 도산 삶이 가르쳐주는 사랑과 인정. 이상에서처럼 온 생애 동안 지속해서 진실과 선을 추구했던 선생이 자신의 구체적인 몸과 삶으로 제시했던 사랑의 의미가 오늘 크게 또한 다가옵니다. 우리는 지금 N번방 사태나 성소수자 인권 문제 등에 관한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시대의 전 문화의 성회화가 가져오는 혼동 속에서 우리 몸과 감정의 절제와 실제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로 당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명철한 인식과 정확한 추리 그리고 백의 논설보다 일의 실물이 더 유효하다는 무실 역행의 사람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인류에게 가장 귀한 것은 인정과 사랑임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정의 돈수라는 말로 서로 사랑하기 공부를 끊임없이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는 서로 사랑하기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하자고 하면서 인정과 사랑을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 사랑에는 구별이 있음을 밝히고 평생 누구에게든 성내는 일이나 남을 공격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그가 그 구별을 지키는 일에서는 일관되었던 것을 봅니다. 선생은 매우 온화하고 따뜻한 인물이어서 그를 큰 인물로 어른으로 존경하면서 이성으로 사모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19세 때 고향에서 가족의 주선으로 약혼하게 된 이혜련과 25세 때 결혼한 이후로 행위로서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남경에 있을 때 어떤 여성이 그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밤에 그의 침실로 들어온 일이 있었지만 도사는 그녀의 이름을 옆방에서도 들릴 수 있도록 크게 부른 후
초와 성냥을 찾는 것 같은데 그것이 책상 위에 있으니 불을 켜고 보라고 천연스럽게 말하며 그녀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 스스로가 매우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도록 하였고 나중에 넌지시 말하기를 그 정렬로 조국에 바치라고 했고 그녀는 유학을 떠나며 조국을 애인과 남편으로 삼겠다고 하며 그렇게 한 사람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소중하게 존중해준 도산에게 깊이 감사했다고 합니다. 도산은 아름다운 여성을 보는 일은 기쁜 일이지만 곁눈으로 엿보지 말고 정면으로 당당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신과 같이 존경하던 사람이라도 한 번 육적으로 맺으면 부부 이외에는 동물적 결합으로 절약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인간의 사랑에는 분명 구별과 차이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일생 이성을 대할 때 그러한 원칙을 지속해서 실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모두 따를 수는 없지만 21세기 우리 삶의 현실에서 많은 인물과 대상과의 관계가 일종의 육체적 성적 관계로 환원된 오늘 현실에서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줍니다. 도사는 인간의 사랑에는 세계와 인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으며 자기를 잊고 희생하는 우정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호의와 화기, 웃음과 기쁨을 주는 농담과 담소가 있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그는 화기 있고 온기 있는 민족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스마일이라는 말을 즐겨 했는데 도산이 식후에 차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담화할 때에는 얼굴 가득히 웃음을 담고 천하의 일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모든 긴장을 풀어버려서 평소에 그를 두려워하던 사람도 마음 놓고 대화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각 사람이 남을 즐겁게 할 오락거리 한두 가지 재주를 닦아두라고 했고 아무리 이론적으로 동지라 하더라도 피차에 애정이 없으면 진정한 동지가 못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렇게 도사는 참으로 인간적이고 사랑과 인정으로 자신의 인격을 세운 남편이고 아버지, 선생과 동지, 친구와 정 많은 이웃의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935년 3년여를 온갖 고초를 겪은 후 위장병으로 대전 감옥에서 가출소하면서도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했다. 내게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나는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가장 사적인 내적 가정의 삶에서도 그것을 희생하고 큰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내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59년 4개월의 생애 동안 아내와 자식과 같이 지낸 시간은 고작 18년밖에 안 되고 내가 지금까지 아내에게 치마 하나 저고리 한 감 사준 일이 없었고 필립에게도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 못 사주었다고 고백했는데 선생이 그렇게 대한의 독립과 자주를 위한 공적 삶을 살기까지 그와 그의 가족의 고뇌와 희생이 얼마나 컸던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동포와 함께 세계를 품은 송태산장의 선인 도산 안창호.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몸과 정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이성과 감정, 애정과 우정 등을 모두 아울러서 한 인격 안에서 분별하면서도 통합시킨 안창호 선생이 그 일을 자신의 동포뿐 아니라 세계 인류 모든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날을 깊이 소망한 것을 봅니다. 그는 먼저 말하기를 개인은 제 민족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인류와 하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민족을 두고 단순히 세계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제 국토를 잃어버린 유랑민족이나 할 일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도사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대전 감옥에서 추록한 후 동우의 사건으로 다시 구속되기까지 2년여를 자신의 고향 평양 대동강변에 있는 송태산장이라는 것을 마련하고자 그곳이 우리 민족의 정기를 회복하고 단군과 고구려의 민족 정신으로 동지들을 수양하기 위한 구심점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의 이해에 따르면 평양은 그의 고향일 뿐 아니라 민족국가, 민족정신, 민족문화의 발생지로서 우리 민족의 고향입니다. 지난 역사에서의 한국 민족의 수도 가운데 외세에 의해서 국혼을 잃지 않고 치욕을 당하지 않은 두 개의 수도가 있는데 곧 평양과 부여이고 그중 고구려의 수도 평양은 다른 민족과 싸워서 국위를 선양한 적극적인 영광을 가진 유일한 곳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미술품이었던 평양을 교육의 중심으로 삼고자 했고 주변의 명산과 사찰의 은거지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여러 선인의 고신도를 잘 이어받아서 다시 민족의 기운을 북돋우고 세계 민족 중에서의 한민족의 사명을 고취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래서 저는 그 빠진 원고에서 이제 그런 도산 선생님의 그 한국 민족 고유의 그 사상에 대한 관심과 또 그로부터의 영향을 특히 그 3.1운동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독립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대종교 그다음에 대종교를 세운 나철 홍합 나철 그다음에 그런 홍합 나철의 의식을 민족적으로 일깨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한말의 그 저항적 유학자 해학 이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진교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거라는 저의 그 학자적인 그 추정을 했고 그것을 이제 연구하는 논문을 여기서 밝혔는데 조금 그 전문적인 이야기라서 여기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그런 연구의 그 논문들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저의 그 학자로서의 그 연구 결과고 해학 이기 같은 사람은 정말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대종교는 그래도 알지만 대종교가 있기까지 그 뒤에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역할을 했던 그 유학자인데 지금까지도 그 학문계에서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사는 자기 소유의 재산은 하나도 없었고 있으려 하지도 않았으며 결코 생활을 남에게 의뢰하지 말고 자활하라는 신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1인 1능, 각인 1업을 우리 동포 전체에 퍼지게 하는 것을 간절히 바랐으며 그렇게 먼저 우리 민족을 서로 깊이 사랑하고 거짓이 없고 화평하여 분열이 없고 부지런한 민족으로 만드는 것이 곧 세계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결코 좁은 의미의 민족주의자가 아니었고 그 마음과 사랑의 대상에 전 세계 인류를 품은 진정한 대인과 성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6.25 한국 전쟁이 72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북이 서로 나누어져 갈등하고 있고 우리 주변을 둘러싼 외세가 큰 힘을 휘두르는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무엇이 진실과 정의의 길인가를 잘 살펴나가면서 도산의 마지막 언어처럼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에게 길이 열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오늘 남한과 북한 모두가 참으로 따를 수 있는 큰 선생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시간이 남고 또 제가 그 이후에 한 2페이지가량의 원고가 더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고가 없으시지만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읽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읽는 것으로 4시까지의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마무리하는 말. 포스트 트루스와 메타버스 시대 참된 스승으로서의 도산 안창호. 오늘 우리 시대는 온통 가상화폐, 메타버스, NFT 등 가상현실과 디지털 문명 혁명 이야기로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앞에서 지적한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메타버스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먼저 긍정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각자는 누구나 신인, 호모데우스라는 말로 많이 알려져 있는 호모데우스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예전처럼 어느 하나의 신앙이나 교리가 절대가 될 수 없으며 특정한 한 곳에 고정된 중심이라거나 권위, 과거로부터의 전통이 크게 약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정의 측면에서 보면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문명의 가상세계를 창조하는 것도 여전히 여기 지금의 우리이고, 그 우리는 한편 몸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유와 상상은 여전히 이 세상의 사건과 사물의 사실로부터 시작하고 내용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그러한 사실들과 세계를 모두 거부하는 사실 저항, fact resistance. 이거는 이제 어느 학자의 그 용어를 제가 갖고 왔는데, 오늘 우리 시대가 포스트 트루스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저항,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견만 중요하지, 내 주장만 중요하지, 그런 사실 저항의 시대에 만약 그러한 사실 저항이 우리 삶을 온통 사로잡는다면 마침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더 좋은 이상의 세계도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우리는 사실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엮어서 파악하는, 오늘 우리 많은 말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진실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이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그 둘이 다르다. 이제 사실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던 시기를 넘고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해석과 판단의 일이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진실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하지 않고 여전히 사실만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를 그 진실과 반대되는 그 입장이라고 저는 보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사실에 근거한 진실을 찾는 참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가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오늘의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진정으로 더 의미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단순히 예전처럼 그냥 참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분이 의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구태의연한 해석이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결론을 냈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프린트로 전해졌다면 참 좋았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조금 설명을 곁들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전 신과 인간, 정신과 몸, 개인과 사회, 동아시아 언어로 하면 리와 기가 서로 오묘하게 불이적으로, 불이라는 말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하나이면서 또 둘이기도 한,
불의적으로 함께 서로 조건지어진 한국 성리학적인 용어를 얘기하면 리기묘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같이 가면 그럴 때 거기서 진정으로 생명이 탄생하고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생명이 맺어지는 일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 시대는 지금 여기의 세계와 가상세계, 여기 우리 몸과 사유의 세계와 메타버스의 세계 등이 서로 조건 지어진, 컨디션드 된 것을 인정하면서 함께 해야지만 우리가 메타버스의 시대를 열면서 더 꾸미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우주의 놀라운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또다시 밝혀보면 여전히 우리 삶에는 그 두 차원을 함께 포괄하면서 말이 사실에 근거하고 말이 행위와 일치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삶과 판단에서 그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진실의 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항이라고 하는 일관성. 인류 각자가 이제 참된 신인과 포스트 휴먼이 되려고 하는 오늘의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은 여전히 세계의 다양성과 사물성을 받아들이는 일이 기묘함을 밝혀줍니다. 그 관계의 진실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우리 판단의 지축과 알키메데스의 점이 되어주는 진실, 그 진실을 함께 찾아가고 서로 말과 담론으로 논하는 일인 정치가, 그래서 다시 우리 생명과 공동체 삶의 생명뿌리, 생신명근, 생명줄, 라이프 블러드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이제 진실은 혼자서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위와 일치하고 우리의 말이 사실에 밑받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진실을 찾아가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 그것을 저는 정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진실이 찾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진실이라는 것을 몸으로 밝혀주고 말로 일관되게 사실과 연결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야말로, 그런 인격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더욱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를 진실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나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의견만 남발되고 사실과 진실이 모두 사라진, 정치는 사라지고 조작만 남아진 오늘의 우리 시대에,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그 삶으로 죽기까지 진실과 말을 지켰고 약속을 지켰던 안창호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시기일수록 그렇게 삶 자체가 진실의 표대가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예시가 기묘하고, 그 진실의 체현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 지속하는 신뢰와 믿음의 삶을 보여주셨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실 저항과 진실 허무주의 앞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삶과 진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의 큰 보편 신앙과 믿음의 삶을 더욱더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나는 진정 무엇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나는 진정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 물음 앞에서 도산 선생은 우리 속 마음 깊은 곳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려는 그런 미세한 목소리가 있고,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그 진실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세심한 노력,
감정과 감각과 우리 사유와 상상으로 그것을 체현해야 함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 마음과 몸 안의 거룩한 생명적 씨알로서의 하늘 원리를 그는 마지막으로 참으로 보편적이고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인간적으로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할 일이란 사랑밖에 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1934년 가장 고통스러운 감옥의 삶에서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사랑, 이것이 인간의 밟아나갈 최고 진리입니다. 인생의 모든 행복은 인류 간 화평에서 나오고 화평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나 당신이 앞에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 몸이 어떤 곳에 어떤 경우에 있든지 우리 마음이 완전히 화평에 이르도록 사랑을 믿고 행합시다. 이미 시대를 앞서서 이런 큰 진실과 사랑, 믿음과 판단의 인격을 배출한 대한민국이지만 요즘 한국 사회는 그 인격적 큰 사랑에 더금커녕 사람들 사이에서 말과 행위, 약속과 용서 등의 인간적인 일로 서로 타협하고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정치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오직 냉정한 법만이 난무하고 그 법도 사적으로 특정한 개인의 욕망과 욕심으로 불의하게 시행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입니다. 천하위공, 이 세계는 모두를 위한 것이고 덕이란 민주공화국에서 서로의 평등함과 다양한 고유함을 인정하면서 우리 인간 행위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서구의 몽테스큐에나 한나 아렌트 같은 20세기의 여성 정치가도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가상세계라는 말, 영어의 virtual world라고 하죠. virtual world의 virtual은 원래 virtue, 덕이라는 말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그 말은 virtual world일수록 그런 덕이 더 절실히 요청된다는 말이고 그 말은 누가 보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와는 다른 이름 아래서 내가 아바타로 살아가는 가상세계에서도 거기서의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그것이 진실의 의식이고 그리고 또한 나와 같이 이 세상을 이루고 사는 옆에 사람들에게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이 세상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당연한 감사로서 내가 마땅히 베풀어야 하는 것이 덕이라고 했을 때 그 버추얼 월드야말로 진정으로 덕이 더 요청되고 정치가 요청되고 사랑이 요청되는 것이라는 것을 안창호 선생님은 그의 삶과 덕과 말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조종자와 화해자의 삶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21세기 인류 전체가 한류가 오늘 전 세계를 휘감듯이 안창호 선생님이 어느 특정한 종교를 가리키지 않고 자신의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성실로서 보여주신 이 가르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